네, 안녕하십니까, 이준혁입니다.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 더 야구 20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20회가 됐고 또 20회를 기념해서 저희가 이렇게 악어로 제가 지금 오프 더 야구 지금 오프닝하면서 만면의 웃음을 좀 띠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회나 돼가지고. 네. 괴로운 밤 즐거운 밤입니다. 네. 반입니다. 괴로움 20, 즐거움 80 정도로 해주시죠. 아닙니다. 50대 50.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맞춘 게 아닌데 오늘 이렇게 같은 브랜드의 또 옷을 딱 입어가지고 저희는 좀 약간 운명적인 느낌을 받는 게 제가 이거 갑자기 생각나죠. 지난번에 그 울산 저도 좀 생각을 했죠. 울산 중계 때 제가 이제 이준혁 캐스터는 운명적인 것인지 몰라도 저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울산 중계 때 제가 일요일에 그 울산에 지인이 있어서 같이 이제 아침에 아점 먹으려고 그 숙소 근처에 있는 냉면집에 갔는데 이제 냉면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감독님이 뭐 하냐 그래서 저 지인이랑 식사하러 나왔는데 그래 먹어라 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식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짠 것처럼 제가 어디 있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서 역시 감독님하고 저는 운명이구나. 운명이 아니라요. 네. 그냥 우연히 밥을 먹으러 운명이 아니고요. 그냥 동네 마실 다니듯이 그냥 호텔 근처에서 숙소에서 약간 길 건너서 조금 가야 되는 데였는데 거기를 딱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노는 거죠. 너무 신기했어요. 가야 뭐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오프 더 야구만 할 때만 그 순간에만 팬분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약간 불쌍한 척, 약간 저한테 주눅 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저는 이미지 나빠지고 자기는 이미지 좋아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요 오프 더 야구를 보신 분들은 속지 마십시오. 충분히 그러고 남으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카메라 꺼지면 또 저한테 엄청 또 개겨요 또. 아닙니다. 저는 제 이미지는 전혀 상관없고 감독님 이미지 항상 챙겨드리기 위해서 바로 주간 순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LG 트윈스가 4승 2패를 기록하면서 이제 1위 기아를 4경기 차로 추격을 하고 있고요. 두산도 한 주간 4승 2패 다시 지금 상위권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중위권의 SSG와 KT는 나란히 3승 3패를 기록했고 NC가 지금 연패에 빠지면서 중위권에서 약간 밀려나는 느낌입니다. 그 사이에 롯데가 또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NC를 반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고요. 한화도 롯데와 반경기 차, 여기에 키움까지 지금 뭐 1위 팀이 6할이 안 되고 지금 최하위가 4할이 넘는 정말 아주 촘촘한 순위표가 형성이 돼 있죠. 그렇죠. 한 줄 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아리송에. 네. 기아가 지금 LG하고 4경기 차로 붙었잖아요. 네. 삼성하고는 한 경기 반차. 또 삼성과 두산은 또 한 경기 반차. 이렇게 촘촘히 있는데 역대 이런 순위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경기 수는 기아는 34경기를 남겨놓고 있고 LG는 36경기를 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경기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한 경기가 2경기가 되고 차가 승차가 뭐 3경기는 6경기가 되고 이렇게 더블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경기 좀 불안하겠죠. 쫓기는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지만 그래도 LG와 기아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 이게 2경기, 3경기 이렇게 되면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 4경기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 그러나 그 밑에 순위들은 오리무중이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전부 한 경기 반 경기 막 이러고 있으니까요. 최대의 순위 싸움. 그래서 야구 경기 이 더위 복도위에도 야구 팬들이 야구장에 이 주말에도 꽉꽉 들어차 주시고 막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 더운데 좋은 경기들을 해주고 이렇게 치열한 순위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줄 평은 아래송입니다. 이거를 과연 누가 어떻게 포스트 시즌을 거머쥘 것인가, 누가 또 1등을 할 것인가, 최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모든 팀들이 위에 있는 팀을 잡을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갖게 되는 치열한 순위 싸움입니다. 주간 베스트 라인업. 먼저 선발 투수입니다. 키움의 하영민 선수가 2경기 나와서 2경기 다 퀄리티 스타트. 어제 또 6이닝 2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죠. 그리고 구원 투수는 LG 트윈스의 김진성 선수 절치부심 돌아와서 지난주 4경기 6이닝 무실점 홀드 2개를 챙겼습니다. 포수는 롯데의 손성빈 선수입니다. 홈런도 2개 쳤고 12타수 4안타에 6타점. 이제 주전 포수로서의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1루는 한화의 최은성 선수 주간 홈런 3개 9타점 확실하게 지금 상승세로 올라섰습니다.
2루는 롯데 고승민 선수입니다. 주간 타율 3할 8푼 1리에 홈런 2개, 5타점 꾸준한 타격감을 이어가고 있고요. 3루는 SSG의 최정 한 주간 홈런 4개를 터뜨리면서 홈런 부분 단독 3위, 2위 김도영을 한 개 차로 추격합니다. 자, 유격수는 기아의 박찬호 선수 주간 타율 4할 1푼 1리, 둘째 출산 경사와 함께 타격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야수입니다. 외야수 먼저 두산의 제러드 선수인데요. 주간 타율 5할에 홈런 4개, 지금 엄청난 폭발력으로 두산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KT 위즈의 배정대 선수 역시 높은 타율로 지금 팀의 상승세를 또 이끌어주고 있고, 두산의 정수빈 선수입니다. 4할 1푼 7리에 5타점, 도루도 5개나 기록을 했네요. 지명타자는 저희가 2명을 이례적으로 2명을 선정했는데요. 먼저 주간 타율 1위 5할 2푼 9리를 기록한 SSG의 추신수 선수, 그리고 주간 홈런 1위입니다. LG의 오스틴 선수가 한 이닝 홈런 2개, 진기록도 만들어내고 홈런 5개에 12타점을 기록하면서 주간 베스트 라인업. 저희가 지명타자 2명 중에 너무 고민을 하다가 한 명을 뽑을 수가 없어서 2명을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마음인데요. 우리 마음대로 막 기준이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 딱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뽑았지만 또 이걸 만약에 봤다고 한다면, 추신수 선수나 뭐 오스틴 선수가 봤다고 한다면 우리 뽑혔네, 또 좋아할 일이잖아요. 그럼요. 뭔가는 선정이 됐다는 게 좋은 일 아니겠어요? 둘 다 잘했으니까. 공부도 1등하고 상 받으면 좋듯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쭉 기록을 보니까요, 24 시즌이 타고 투자잖아요. 엄청나네요, 성적들이. 그런데 그 와중에 하영민 선수, 키움의 하영민 선수, 투수에서 하영민 선수인데, 제가 하영민 선수를 보고 있으면 야구 선수들이 특히 이 투수들이 선발이냐 불펜이냐 뭐 마무리 투수냐 보직이 나눠지잖아요. 그걸 보면 하영민 선수는 그동안에 입단을 해서, 제가 하영민 선수가 지금 입단 9년 차인지 10년 차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연차가 있습니다. 11년 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걸 역시 잘해줘야 된다. 제가 틀리네. 만약에 이렇게 하영민 팬들이 제가 9년차, 10년차 그대로 끝냈으면 얼마나 저를 또 욕을 하겠어요. 안티가 얼마나 더 많이 생기겠어요.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나이 먹고 야구에 몇 년을 있었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딱 11년차. 11년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정정을 하면서 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잘했어요. 잘했죠. 그래서 이 하영민 선수를 내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제가 지켜보면서 이게 선수가 이렇게 보직을 이렇게 바꿨을 때도 자기 몸에 딱 맞는 것이 있구나, 역할이 있구나. 사람이 옷을 입고 다니도 자기 몸에 맞는 옷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어울리는 옷이 있고 아닌 것이 있듯이, 하영민 선수를 보면 딱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그동안에는 뭐 11년 동안 하면서 선발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24 시즌처럼 꾸준하게 첫 시즌부터 이렇게 간 경우는 하영민 선수가 올 시즌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운드 위에서 경기 운영이라든지 제구력이라든지 강약 조절 이런 것들을 그동안 꾸준히 선발을 해왔던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올 시즌 8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이수스, 후라도, 하영민, 그렇기 때문에 키움이 최하에 가 있지만 승률을 4할을 넘기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하영민 선수는 보직을 너무 잘 바꿨다. 그것이 하영민 선수의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영민 선수는 부상만 없다고 한다면 꾸준히 키움 히어로즈에서 또 어떤 FA가 돼서 다른 팀에 가더라도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최은성 선수입니다. 최은성 선수는 지난번 몇 회인가에도 좀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시즌 내내 출발을 해서 부진에 빠져 있고 특히 타격이 좋아야 되는데 계속 일할 때 후반, 일할 때 초반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홈런도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 무더위에 최은성 선수의 진가가 지금 발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5위에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타격을 최은성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은성 선수, 안치홍 선수, 페라자 선수, 페라자 맞죠? 예군 선수 하도 이름이 여러 가지여가지고 이런 선수들이 어우러진다고 한다면 하나가 끝까지 이 포스트 시즌의 끈을 놓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최은성 선수의 활약이 그만큼 지금 중요하고 지난주에 너무 잘해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추신수 선수입니다. 지금 은퇴 투어 경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지금 너무 좋은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SSG가 5위, 6위 막 이러면서 계속 턱걸이 KT하고 오르락내리락을 하고 있는데, 추신수 선수가 지난주처럼만 계속 해준다고 한다면
그 동료 선수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주진 선수가 그렇죠. 뭐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운동하는 것, 날카로운 분위기 뭐 이런 것들 모든 걸 바꿔놓은 건 주진 선수인데 이 경기장에서의 모습이 조금 아직 나이가 먹고 이러니까 조금 이제 큰 활약을 하지 못했었는데 지난주처럼 한다고 한다면 SSG는 충분히 포스트 시즌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놓고 있고 원동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스틴 선수는 지금 한 이닝에 한 투수에게 홈런을 2개나 만들어냈어요. 요키치 선수가 이제 복귀하면서 첫 등판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PD가 한 이닝에 2개의 홈런을 친 선수가 있다고 그래서 뭐 대단히 그냥 혼자만 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랬더니 말을 바꾸더라고요. 한 이닝에 같은 투수에게 2개를 홈런 쳤다. 최초 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러니까 한국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속았는데 저도 사실은 때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때린 적이 있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이준혁 캐스터도 안 믿고 PD도 안 믿고 작가들도 안 믿고 제가요 박재영, 이병규, 양준영, 이종범 이런 선수들만큼 야구를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사부작 해놓은 기록이 있거든요. 저를 좀 믿어주세요. 저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이준혁 캐스터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말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스틴 선수가 한 투수에게 2개의 홈런을 만들어냈다. 맞는 투수는 정말 기분이 나쁘고 그렇겠지만 때리는 선수는 좀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 투수에게 물론 바뀐 투수가 더 뭐 때리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같은 투수에게 그 한 바퀴 돌아와서 다시 때린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LG 트윈스가 전체적으로 교타자들이 많은데 오스틴 선수의 이 장거리포가 계속 나와준다고 한다면 기아를 굉장히 큰 위협을 가져갈 수 있다. 또 투수도 바뀌었잖아요. 에르난데스 선수로 첫 게임 굉장히 잘 던졌기 때문에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난주에 오스틴 선수의 활약이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MVP를 뽑아야 되는데 네. 두산의 제러드 선수입니다. 외국인 타자가 이렇게 볼을 잘 골라내고 지금 OPS가 1.55 이렇게 넘어가요. 네.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타력과 출루율이 그만큼 지금 좋다는 건데 외국인 타자가 보통 오면 막 떨어지는 볼에 헛스윙 많이 오고 막 이러는데 제러드 선수는 볼을 잘 골라내고 거기에다가 장타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으로서는 김재한 선수에게 이렇게 어떤 의지가 쏠려 있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좀 분산돼서 김재한 선수도 조금 좀 편하게 해서 좀 나은 타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러드 선수의 그 합류가 두산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MVP는 제러드 선수로 하겠습니다. 네. 이 선수가 정말 뭐 뒤에 더 얘기하겠지만 전체적인 두산 타선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죠.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주간 MVP는 두산의 제러드 영 선수였습니다. 자, 주간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KBO 리그 외국인 선수 교체 기한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녹화일이 8월 12일이니까 이제 3일 남았는데요. 8월 15일까지 외국인 선수 교체 등록이 완료가 돼야 포스트 시즌에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팀들이 이미 교체를 했고 또 고민하고 있는 팀도 있는데 각 팀의 지금 현황을 좀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위 팀부터 순서대로 가볼게요. 기아 타이거즈의 바뀐 외국인 투수 라우어 선수가 바로 어제죠. 일요일에 삼성을 상대로 KBO 리그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 커리어도 워낙 좋고 해서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만 첫 경기는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3과 3분의 1이닝 7피안타, 피홈런 2개, 4실점, 투구수 75개, 최고 구속은 151km까지 나왔고요. 이순철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LG의 에르난 선수를 가기 전에 나워 선수를 이야기를 하면 글쎄요. 첫 경기 한 경기 가지고는 우리가 다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좌투수인데 삼성의 좌타자들이 크게 나워 선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타이밍을 맞게 전혀 못 맞추고 막 이런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나워 선수가 두 번째 경기 나와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 타자들이 조금 꽁꽁 묶인다. 타이밍을 잘 못 맞춘다. 이런 상태가 아니어서 그런데 나워 선수가 5이닝을 채우지 못하면서도 볼의 속도가 150km가 넘는 볼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다음 경기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워 선수가 삼성의 타자들만 상대를 했는데 삼성의 타자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런 어떤 불안감이 좀 있어서 네. 결론을 확실하게 내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좌투수라는 이점은 있지만 이 한 경기를 가지고 5이닝을 채우지 못한 투수에게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나워 선수는 다음 경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고 다음 등판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인지
좌타자에게 특히 우타자에게 그날 경기에서 강민호 선수에게 안쪽으로 꺾게 들어오는 변화구에 홈런을 맞았어요. 그러면 지금 알드레드 선수인가요? 네네. 바뀐 알드레드 선수가 우타자에게 약하고 좌타자에게 강했지만 우타자에게 약해서 바뀌었는데 네. 만약에 라오 선수가 다음 경기에서도 이렇게 우타자에게 약한 모습, 좌타자에게도 크게 강점을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큰 고민거리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라오 선수의 평가는 이번 주에는 이 정도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큰 위압감을 주지는 못했고 네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다음으로 이제 LG 트윈스도 이제 우승 도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켈리를 대체할 에르난데스 선수 영입을 했고 에르난데스도 두산 상대로 이제 데뷔전을 치렀는데 5이닝 2피안타 1실점 8삼진 7개 최고 구속 150km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에르난데스 선수는 보니까 이게 지금 나오 선수가 전혀 극과 극으로 정반대의 성적을 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보니까 볼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볼이 조금 약간 무브먼트가 있는 게 아니고 일직선의 볼을 많이 던지더라고요. 거기에 슬라이더를 많이 투구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데 두산 타자들이 이 에르난데스 선수의 빠른 볼에 우선은 빠른 볼에 잘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볼 끝에 힘이 있어서 그런지. 네. 그런 다음에 슬라이더를 던지니까 아무래도 생소하고 이래서 따라가지를 못했었는데 라오 선수는 에르난데스 선수는 일단은 그 승리 투수가 되고 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데뷔를 했다고 봐요. 그런데 네. 국내 타자들이 이 무브먼트가 있는 볼을 훨씬 더 어려워하고 일직선의 투구를 그렇게 적응이 되면 크게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거의 투피치 스타일로 하는 에르난데스 선수가 계속 상대 타자들이 읽혔을 때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나 제구력과 볼 끝의 힘이 굉장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 힘으로 에르난데스 선수가 이겨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종은 조금 좀 단조로운 면이 있고 볼은 좀 깨끗하다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자들이 적응했을 때 그 다음에 그렇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러니까 라우어 선수를 우리가 다음 경기를 보고 평가를 했다고 하듯이 이 에르난데스 선수도 성공적인 데뷔를 했지만 볼이 깨끗하고 거의 투피치 스타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또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문제의 팀이죠. 삼성 라이온즈 카데나스 선수인데 7월에 이제 처음 와서 뭐 홈런도 치고 끝내기도 치고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만 허리 통증 때문에 이제 열흘 쉬다가 나와서 그 이제 대타로 한타석 나와서 삼진 당하고 그다음 수비 나와서 조금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좀 팬들도 많이 실망을 하셨고 결국은 이제 엔트리에서 빼면서 지금 교체 수순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의사가 아니고 제가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진료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본인은 계속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기준을 놓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카데나스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자기 몸을 필요 이상으로 아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돼서 경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삼성 팬들은 이 선수가 와서 데뷔하자마자 홈런도 때려내고 이러면서 굉장히 큰 기대를 안게 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이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어서 기대가 그럼 실망도 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나와서 본인은 염려가 돼서 그걸 경기를 좀 제대로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삼성 팬들은 울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태업을 한다고 보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병원에서 이건 아프다 이러면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할 것 같은데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계속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 환장을 하거든요. 카데나스 선수의 우리가 몸도 아니고 본인이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아프지 않다고. 이거는 삼성 라이온즈 팬들을 어찌 보면 좀 약간 무능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삼성 팬들 이야기는 태업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체가 됐다고 하는데 빨리 취업 비자가 나와서 15일 안에 등록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15일 안에 등록이 되지 않아서 이제 경기를 이렇게 등록이 늦게 된다고 한다면 포스트시즌을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큰 타격이 있겠죠, 삼성은. 네. 카데나스 선수 같은 선수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 우리나라 팀에서 어느 팀도 다 잘해주고 있거든요. 다 좋은 데 해주고 있고 그 선수들이 어떻게든지 이 문화에 잘 적응을 해서 이 한국 야구에 적응을 해서 좋은 성적을 결국은 외국인 타자들 투수들이 잘 해줘야 성적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런데 외국인 선수가 와서 고신권 때 선수를 바꿨는데 맥키넌 선수가 사실은 뭐 장타를 많이 못 때리지만 꾸준하게 해주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수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두산이 경기 뛰고 병원에서 나온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허리 아프다고 저렇게 태엽 비슷하게 해버리면 우롱하는 거죠. 삼성 팬들 우롱하는 거예요. 국내 선수 같으면 뭐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죠. 막 아픔을 좀 참고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선수가 우리가 문화가 다르니까 자기 조금 이상하니까 안 해볼. 그런데 본인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고 한다고 하지만 나가서 그렇게 안 해버리면 팬들은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팬들의 비난, 뭐 같은 팀에 있는 동료가 뭐 비난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팬들로서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선수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삼성은 특히나 뭐 그 재활센터도 워낙 잘 돼 있고, 그렇죠, 그렇죠. 최고 수준의 의료 지원을 하는 또 구단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안 그러니까 아픈데 안 아프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진단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지금 저희 녹화 시점에 아직 공식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지금 오센에서 단독으로 르윈 디아즈 선수가 대체로 올 것이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비자 문제 빨리 지금 3일 안에 해결을 해서 정식 등록이 돼야 이 선수가 포스트 시즌까지 뛸 수가 있을 거고 사실 외국인 타자 없이도 삼성이 지금 홈런 계속 뭐 팀 홈런 1위고 뭐 좋은 타선입니다만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하여튼 외국인 선수들이 들어오면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더 했어요. 그 선수가 본인이 일본을 건너가서 거기서 취업 비자를 받고 다시 밴드가 들어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가지는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일주일 된 소요가 되는데 오늘 벌써 12일이잖아요. 그럼 3일뿐이 남지 않았는데 삼성이 지금 이걸 고민이 생기겠는데 빠른 일처리를 위해서 아마 모든 또 역량을 집중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국내에서만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제도를 바꿔서 그냥 등록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취업 비자가 없으면 등록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좀 걱정이네요. 어쨌든 3일 안에 잘 해결돼서 또 좋은 타자를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산 베어스입니다. 앞서도 이제 주간 MVP로 뽑혔던 제러드 영 선수인데 이 선수가 정말 압도적 활약으로 사실 그 와서 2경기 만에 팬들 사이에서 빨리 여권을 뺏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제러드 영 선수 이렇게 보니까 홈런을 좌우를 가리지 않아요. 물론 뭐 문학구장이 조금 다른 구장에 비해서 거리가 짧은 면도 있고 펜스가 낮은 것도 있습니다만 뭐 밀어서 당겨서 강주에서는 뭐 거의 다 장애 없는 비슷하게 만들어냈는데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보통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분이 다 안 주잖아요. 뭔가 약점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투수도 그렇고 다 가질 수는 없다. 볼이 빠르면 좀 제구가 흔들리고 볼이 늦으면 제구가 좋고 또 타자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장타를 때려내면 좀 성관이 떨어지고 좀 거칠고 또 교타자들은 또 그거 반대 현상이고 그런데 제러드 영은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OPS가 1.5 이상? 이거는 또 엄청난 거잖아요. 장타율과 출루율이 그만큼 볼넷을 많이 좀 얻어내고 있다는 12경기를 했는데 9개의 볼넷을 냈다. 그럼 거의 매 경기 하나씩은 그냥 볼넷을 나간다는 거예요. 삼진은 10개밖에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도와 파워를 같이 겸비한 선수이기 때문에 두산 타선에 엄청난 힘이 될 것이고 벌써 12경기 만에 요새 그 외국인 투수들 잘하면 여권 뺏는 것이 유행인데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 KBO 뭐 다른 팀들도 많이 좀 지켜보던 선수고 이제 본인이 계속 메이저 도전 의지가 있어서 조금 이제 시기적으로 딱 두산이랑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러드 영 선수가 오자마자 이렇게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이제 말씀해주셨듯이 뭐 김재환 선수라든지 다른 타자들에게 미치는 어떤 효과까지 고려했을 때 그렇죠. 시너지 효과가 생기겠죠. 확실히 정말 잘 들어갔다.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좌타자들이 라인업에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그런데 두산은 좀 반대란 말이에요. 양의지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재환 선수에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는데 제러드 영 선수가 좌타자잖아요. 좌우도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SSG 랜더스입니다. SSG도 이제 중간에 대체 합류한 앤더슨 선수가 뭐 4경기 연속 두 자릿수 4경기 연속이죠. 두 자릿수 탈삼진 기록도 했고 지금 8월 2경기에서 모두 잘 던지면서 평균 자책점 0점대 지금 5월부터 6월, 7월, 8월 오면서 점점 이제 더 좋은 페이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도 지금 적응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앤더슨이요? 네. 네. 보통 이게 볼이 빠르면 네. 아까 그 장타자들은 좀 거칠고 해서 성과이 좀 떨어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늘에 계신 분이 다 주지 않는다 말씀드렸는데 이 앤더슨 선수는 볼도 거의 160km 가까이 던지는데 네. 다양한 변화가 지금 투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경기 연속 지금 10개 이상 삼진을 잡아내죠. 네. 이 앤더슨 선수를 보고 있으면 야 정말 이력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볼 빠른 거 단순하게 볼 빠르기만 가지고 투구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타자들이 적응이 빨라가지고 금방 따라왔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볼 빠르기와 다양한 변화구를 투구를 해버리니까 이 빠른 볼에 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변화구는 왜 던지느냐? 빠른 볼을 살리게 던지는 거거든요. 그 빠른 볼을 던지면서 변화구는 왜 던지느냐? 빠른 볼을 살리기 위해서 던지는 거고 네. 변화구를 살리기 위해서 빠른 볼 던지고 상호 보완 변화구 네. 그렇게 던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타자 이 타이밍 맞추기 힘드니까요. 네. 그런데 단순하게 뭐 슬라이더와 빠른 볼을 던진다. 그러면 타이밍을 금방 맞추거든요. 네. 타자들이. 근데 이 앤더슨 선수는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커브라든지 이런 걸 너무 다양하게 던져버리니까 볼 빠르게가 있으니까 타자들이 더 헷갈린 거죠. 특히 카운트가 몰리면 이 앤더슨 선수의 볼을 때리기에는 정말 힘이 들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보면서. 예. 개인 8연승을 달리고 있는 앤더슨 선수. 이순철 피셜 여기 있을 선수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 선수는 메이저리그 가서도 선발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역수출이 많잖아요. 네네네. 우리 KBO 리그에서 뛰다가 메이저에 가는 선수들 지금 최근에는 패디 선수니까요. 네. NC에서 뛰었던 이 앤더슨 선수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한국 타자들을 만나면서 던지면서 뭔가 실력이 좀 향상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KT 위즈입니다. KT 위즈는 뭐 올 시즌 뭐 중간 교체는 아니지만 이제 로하스 선수도 한번 이제 일본에 갔다 와서 올 시즌에 또 뭐 지금 골든글러브급 MVP급 활약을 해주고 있고 쿠에바스 선수 역시 한번 이제 떠났다가 돌아온 선수인데 이 선수도 올해 뭐 지금 승수는 많지 않지만 또 마운드의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이런 케이스들도 사실 리턴 케이스들도 좀 성공 사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한국에 다시 이게 돌아오지, 그러니까 이 노아스 선수처럼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남미 선수들이 한국에서 뛰다가 또 일본 가면 일본에서 돈을 훨씬 더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소위 하는 이야기로 뭐 모든 선수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배가 부르면 좀 이렇게 느슨해지고 그럴 수 있죠. 예. 야구를 열심히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KB리그 복귀를 하지 않고 이제 고향에 가서 여생을 편히 이렇게 사는데 네. 노아 선수는 조금 의외인 거예요. 예외인 거죠. 여기 KBO 리그에서 MVP까지 했는데 일본 가서 좀 실패를 해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단타 1위를 달리고 있고 KT위즈가 뭐 지금 최하위에서 5위까지 올라간 여러 선수들이 역할을 했겠습니다만 역시 노아스 선수의 역할이 가장 크다. 만약에 이 노아스 선수가 계속 뭐 경기를 빠지고 돌아와서 리턴을 해서 돌아와서 경기 빠지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마 KT는 부상 선수 많아가지고 이미 시즌 꼴찌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노아 선수가 거의 빠지지 않고 외국인 타자가 이렇게 성적이 나쁜데도 꾸준하게 그러다 보니까 최단타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빠지고. 예. 그래서 노아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전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으로 NC 다이노스입니다. 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이제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었던 요키시 선수가 1년 2개월 만에 NC 유니폼을 입고 돌아왔는데 자, 첫 경기에서 10실점, 1회에만 10실점, 다소 좀 의외였던. 예. 네. 아무래도 좀 실전 공백이 있고 예전만큼의 구속은 아니어서 네. 조금 경쟁력은 떨어졌다고 봐야 될 텐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키시 선수가 국내에 있을 때는 빠른 볼의 스피드가 140km대 중후반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복귀해서 투구하는 모습이 아마 LG가 좌타자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맞춰서 지금 LG 수입한 적으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좌타자들을 넘지 못했다는 것은 역시 제구력 부족보다는 스피드가 올라오지 않아서 네. 요키치 선수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은 5이닝도 채우지 못하면서 많은 실점들을 하고 이제 첫 경기는 실패를 했는데요. 글쎄요. 던지면서 조금 스피드가 올라오면 키움에 있을 때 성적을 낸다고 한다면 뭐 괜찮을 텐데 네. 지금 스피드를 가지고는 과거 요키치 선수를 상상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또 외국인 투수가 긴장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앞에 언급해드렸던 그 라우어 선수나 에르난데스 선수나 이런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 요키치 선수도 다음 경기에 스피드가 얼마나 올라오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다음 경기를 기대를 해봐야 된다. 다른 선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키치 선수도 뭐 다승왕도 해봤고 평균자책점 왕도 해봤던 커리어가 있는 선수고 이 몸이 또 올라오는 게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스틴 선수의 이날 그 한 이닝 연타석 홈런 이게 역대 9번째 KBO 역대 9번째 기록이라고 합니다. 한 이닝 연타석 홈런 그리고 같은 투수를 상대로는 이제 최초의 한 이닝 연타석 홈런인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제 이만수, 정구선, 이순철, 김상훈, 펜버튼, 브룸바, 이용규, 안치용 그리고 이제 오스틴 9번째입니다. 이순철 의원이 역대 3호 주인공이셨네요. 저 지금 아까 이야기했는데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를 조금 팬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저는 좀 약간 수줍게 만들려고 그런 거죠. 다음으로 이제 롯데자이언츠입니다. 롯데자이언츠는 올해 뭐 윌커슨, 반즈 그리고 레이에스까지 3명의 외국인 선수들 잘해주고 있는데 이제 윌커슨 선수도 올 시즌에 지금 벌써 9승을 했고 3.74의 평균 자책점. 지금 이닝 수가 전체 1위군요. 스트라이크 비율은 68.6%로 전체 2위. 지난 그 주말 중계 때 윌커슨 얘기하시면서 박세웅 선수가 좀 윌커슨처럼 던져야 된다,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제가 뭐 그럴 자격은 없습니다만 야구 선배로서 또 박세웅 선수 능력이 있는 선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뭐 이렇게 막 나서대고 이야기 안 하는데 저는 어려움도 많이 겪어봤고 내가 투수는 안 해봤습니다만 보는 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커슨 선수를 보면서 박세웅 선수가 그 배짱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마운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일커슨 선수를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짱. 일커슨 선수가 가지고 있는 구종에 비하면요, 박세웅 선수는 정말 많이 구종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정말 많이 구종을 가지고 있는데 일커슨 선수는 마운드에서 너무나 공격적이에요. 너무 스트라이크 비율이 높아요. 60 몇 %, 엄청 높은 거거든요. 네. 박세웅 선수 그 정도 안 될걸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기록을 이렇게 쭉 봤어요. 어제 경기 전에 일커슨 선수는 142이닝인가를 투구를 했더라고요. 볼넷이 17개뿐이 안 돼요. 박세웅 선수는 123이닝을 투구했더라고요. 무려 쉬운 3개예요. 4사구가. 이거는요 엄청나게 이 도망다니는 투구를 많이 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세웅 선수 팬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박세웅 선수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롯데 자이언츠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완벽을 추구해야 돼요. 완벽을 추구해야 되는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투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박세웅 선수는 투구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완벽을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너무 코너에다만 던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커스 선수를 왜 제가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일커스 선수는 그냥 컷패스도 빠른 볼 간간히 체인지업 이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타자를 또 때리라고 됩니다. 투구의 기본은요 못 때리게 하는 게 기본이 아니고 때리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스트라이크도요 보통 다 코너에다 던지려고 하잖아요. 한복판부터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상하로 이렇게 벌어지고 좌우로 벌어지고. 그런데 우리 투수들은 전부 코너에다만 때려. 물론 그게 노마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여기 한복판부터 던지기 시작해서 여기 던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박세웅 선수는 들어가면 5회 이전에 투구수가 많은 이유가 도망다니는 투구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그냥 주자 없고 이럴 때는 상대 타자들을 봐가면서 어디가 약점이고 3구 3진도 잡아낼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박세웅 선수는 기본이에요. 유인구, 주자가 있으면 유인구 이렇게 돼버리니까 볼 카운트가 유리면 유인구. 투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때리게 한다. 일커스 선수 딱 그러잖아요. 그냥 때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자는 투나싱 이후가 되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타이밍을 타자들은 또 뒤로 가지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늦기도 하고 떨어지면 섰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박세웅 선수는 너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유행구를 던져서 타자가 끌려 나오기만 하려고 한다고. 스트라이크를 던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회 2에 던졌던 모습을 보고 참고 삼아서 마운드 운영, 물론 상대 타자를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같은 팀에 있는 일권 선수를 롤모델로 삼어라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완벽을 추구하지만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100구를 투구를 하면 30개 이상은 엉뚱한 데로 갑니다. 우리가 반대투구가 많이 없애야 된다고 방송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반대투구 나오게 많이 이건 왜 인간이 투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전력에 의해서. 근데 그게 오히려 또 좋은 엉뚱하게 갔는데 전화위복이 돼서 결과가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가면서 자신의 볼을 믿고 144km 가지고도 그것도 투피치 비슷하게 해서도 그렇게 던지는데 148, 149, 155처럼 던지는 투수가 그것도 부정도 다양한데 왜 도망다니는 피칭을 하냐는 거죠. 왜? 그래서 일권 선수 놀면서 삼하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를 뭐 또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저 새끼는 또 비난하는 여지가 하는데요. 비난은 아닙니다. 진짜로 저는 뭐 산전수전이라기보다는 좋은 것, 안 좋은 거, 뭐 잘했던 거, 못했던 거 다 겪어봐서 네. 그래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제가 투수는 안 해봤습니다만 뭐 책에서 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타자는 제가 경험에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때로는 앞서가서 약간 비평을 하는 건데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는데 저는 비평을 해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피디분들 그렇게 하죠. 네. 이건 거의 뭐 반강제네. 자, 다음으로 한화 이글스입니다. 한화는 이번 외국인 투수 2명 바꿨죠. 바리아와 와이스가 지금 뛰고 있는데 바리아 선수는 지금 12경기 던졌는데 퀄리티 스타트가 3번밖에 없었고 평균 자책점 5점대 생각보다 좀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뭔가 우리가 1% 부족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조금 후하게 쳐줘서 한 10% 부족한 그런 상태. 네. 두 투수 다 외국인 두 투수 다. 네네. 그러니까 뭔가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이 외국인 투수들이 나가서 그거를 좀 이어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의 고민거리라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 나올 때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느낌을 줘야 그렇게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연승을 못 가져가고 다시 패전 투수. 지금 경기 수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이 하이 팀들은 무조건 연승이란 말이에요. 네네. 연승을 안 가면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 이글스가 지금 김경문 감독이 뭔가 지금 팀 내에 들어가서 이렇게 훈련이라든지 경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경기 때 뭐 3분 타자에도 막 희생번트 시키고 훈련 때도 막 굉장히 집중력 있게 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내년도를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한 경기 한 경기 나머지 경기를 굉장히 집중력을 가지고 선수들이 야구를 알아가면서 생각하면서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야구는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 게 야구예요. 네. 그냥 마라톤처럼 계속 뛰고 있는 게 아니니까 쉬고 있기도 하고 타석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수비도 하고 생각할 시간이 많은 운동이거든요. 예. 그런데 김경문 감독이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부족하다고 느꼈던지 지금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훈련도 하고 경기도 하고 있어요. 경기 운영을 가만히 보시면 너는 뭐 러시안 선수 빼놓고는 다 뭐 희생번트 시키면서 이기는 야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외국인 두 투수가 뭔가 한 10% 정도 부족하게 지금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 같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키움히어로 줍니다. 안타깝습니다. 도슨 선수가 수비 중에 충돌로 인해서 십자인대 부분 손상 이렇게 팀을 떠나게 됐는데 워낙 뭐 성적도 좋았고 네, 팀에 네, 잘 네. 녹아들고 굉장히 뭐 팬들에게도 친화적이고 그래서 네. 많은 사랑을 받았던 도슨 선수가 이렇게 네. 떠나게 된 게 우리에게 참 즐거움을 줬던 선수인데요. 네. 성적도 좋았고 그랬던 선수인데 수비를 하다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네.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또 치료를 잘해서 하면 또 다시 또 재영입을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지금 한글로 키움 이기자 뭐 이런 것도 썼네요. 그러니까 도슨 선수가 그 한글 공부한 노트가 공개가 됐었는데 네. 뭐 이렇게 가나다라도 이렇게 쓰고 키움 오늘 이기자 이거를 그 제가 작년이었나요? 광주 원정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계 때 그 도슨 선수가 그 광주에서 쓰는 숙소에 그 호텔 직원이 되게 친절했나 봐요. 그래서 네네. 그 통역한테 도움을 받아서 한글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를 그 직원한테 네. 써줬던 걸 제가 그때 중계 때 그 일화를 전해 듣고 이 선수 참 되게 인성도 그렇고 한국에 대한 어떤 이런 마인드가 되게 좋다 그래서 그때 좀 얘기도 많이 나누고 도슨 선수하고 그래서 저 만나면 되게 반갑게 인사도 많이 해주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 막 올스타전 때도 그렇고 막 뭐 챌린지 영상도 많이 남겨줬고 도슨 선수가 참 좋은 추억을 안고 갔을 거예요, 도수는. 그러니까요. 예. 특히 올스타전 때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그 추억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에 대한 인상이 상당히 좋게 남아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일단 부상에서 잘 회복해서 언젠가 다시 한국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울 거예요, 도슨 선수. 네. 자, 오프너야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